어서 오세요. 동쪽 숲 찻집 보니입니다. 어서 오세요. 동쪽 숲이에요. 오늘은 미국의 차 문화 중 일부를 소개할게요. 미국에서 차와 관련해서 기억되는 일은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있어요. 1773년 영국에 대한 과세 반발의 상징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에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진 사건이에요.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가 된 중요한 사건이네요. 이날 이후 미국에선 차 소비가 줄고 커피가 대중화된 계기가 되었대요. 아마도 신대륙 미국으로 처음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어서 그랬겠죠. 그러니 백인이 세운 미국의 독자적인 차 문화엔 이렇다 할 뿌리가 없는 셈이죠. 그런데 미국의 아이스티 음료인 애리조나 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선 꽤 유명한 차 음료예요. 그 첫째 이유는 30년째 가격이 99센트, 한화로 하면 1,4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다른 음료와 비교해도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린티 위드 진생 앤드 하니, 인삼과 꿀이 든 녹차가 되겠네요. 기업주인 벌타지오 회장의 고집이 돋보이는 존중하고픈 기업의 차네요. 오늘 미국의 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보니의 이야기가 미국과 관련되기 때문이네요. 보니는 달도 차면 기운다로 얘기해요. 동쪽 숲 찻집 보니, 그 13째 사연을 만나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란 속담으로 미국을 이야기한다면 대략 무슨 이야기일지 추측이 되시죠? 먼저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왜 아름다울 미자와 나라 국자를 써서 미국이라 했을까부터 알아봤어요. 그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더라고요. 중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중국 발음 메일리지안 해종국어로 표기하다 보니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미리견 합중국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줄인 이름인 USA는 중국말로 메이꺼, 정식 명칭의 앞글자와 맨 뒷글자를 딴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것이죠. 참고로 일본은 쌀 미자를 써서 미국인데 이것도 일본어 발음 표현의 두 번째 글자인 쌀 미자를 차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과거엔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일본은 미국에게 패전해서 쌀 미자를 쓴다고도 했었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학자분들이 계세요. 중국이나 일본은 다 자기 기준으로 미국을 표현하는데 우린 그저 중국의 표현 방법을 무조건 받아들였다고요. 두 나라의 장명을 참고하여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두 번째 글자인 매를 따서 매국이 적합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제 뇌피셜로는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 재건을 도와줬기에 아름다울 미를 그냥 쓴 것이 아닐까 하네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란 생각도 들지만 이젠 이것도 따져야 할 때가 된 듯 싶네요. 과거 기억을 되돌려보면 제가 어린아이였을 땐 소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미제 물건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네요.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던 시대였어요. 당시엔 미국의 원조 물자에 크게 의존하던 시절이었네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세계를 선도하고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 올라섰고 지금까지 천조국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경찰 국가, 소위 빅브라더 역할을 해왔죠.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고요. 평화를 뜻하는 팍스와 아메리카가 합쳐진 용어로 마치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19세기 영국의 팍스 브리테니카와 유사하게 미국의 패권 아래 유지되는 평화시대를 지칭하는 말이네요.
미국은 이민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요.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여들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그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 화폐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로 세계 경제의 척도가 되었고요. 과학기술 분야, 의료보건, 정치, 문화도 예외는 아니죠.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제가 40대에 미국에 3개월간 방문학자로 가 있을 때 70대 교민 할머님이 드디어 시민권을 얻었다며 이젠 여생 걱정 없다고 크게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미국이 패권 국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더군다나 트럼프는 세계를 향한 더 이상의 빅브라더 역할은 없다고 했고 그럼에도 힘에 의한 권력은 유지하겠다 하네요. 미국 위상에 대한 도전의 주요 원인은 중국과 같은 신흥 강국의 부상,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상 약화,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은 미국의 지배적인 위상에 균열이 난 중요 사건들이죠.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트럼프로 이어지는 이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향해 휘두른 것은 그 부당함이 이미 확인되고도 남지요. 지원금을 약속하곤 정권이 바뀌면 취소하고 트럼프는 대놓고 관세로 협박을 일삼고 이 협박의 한 장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트럼프가 요구할 투자금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쓱쓱 지우곤 고쳐요. 이건 아니죠. 동네 양아치와 뭐가 달라요? 얼마 전엔 현대와 LG의 우리 근로자를 범죄자 취급해서 쇠사슬을 채운 것이 마치 과거 흑인 노예들 다루듯 했어요. 이건 아니죠. 미국이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결코 미국에 살고 싶지 않아요. 툭하면 총기 사고에 절도 강도는 아예 처벌도 되지 않아요.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가 넘치고 의료 서비스는 최악이고요. 인종차별은 거의 기본에 물가도 엄청 오르고 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 중심이고 최근엔 돈이 안 되는 또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는 몹시 냉랭해졌어요. 제 생각엔 미국이 주도하던 힘에 의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핵심인 힘의 분산이 이루어짐에 따른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고 있네요. 미국이 앞으로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이네요. 그만큼 미국도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예전 같진 않죠. 미국도 빚이 어마어마하고 트럼프가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기도 하네요. 이젠 우리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이젠 물리적 힘이 아니라 가진 힘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새로운 힘 아닌 힘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아직도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시위에는 미국 성조기가 등장하지요. 이젠 그만 들고 나왔으면 하네요. 요즘엔 많이 줄었지요. 그걸 보는 미국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절실히 바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현대와 LG 같은 일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관세 협정 뒤엔 어처구니 없는 이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트럼프와 합의에 서명한 일본의 예를 들면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못하죠. 그럼 우린 망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동쪽 숲 찻집 보온이에요. 감사합니다.